의심 많은 성기자 성문재입니다. 만사의 건물주 저자 최진곤입니다. 네, 40대 건물주 되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최진곤 대표께서 좀 정책에 대해서 네.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네. 뭐 할 말은 아니고 네. 답답한 게 있어서 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정부의 네. 부동산 정책에 좀 답답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뭐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요새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부 정책 의도하는 바람은 좀 역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네. 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거를 좀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네. 네. 일단 정부가 뭐 거의 매달 부동산 정책들을 내놨고 초점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네네. 혹은 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이런 네네. 쪽으로 일단은 정책들을 내놨는데 그쵸. 나타나는 현상들은 네네. 그 정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네. 오히려 뛰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의도나 정책의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볼 땐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네. 방향성은 맞았는데 네. 강남이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지금 다주택자들을 좀 규제를 하니까 똘똘한 채로 갈아타자 이런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한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자사고 폐지라든가 학군을 평준화시키려고 하니까 오히려 기존에 좋았던 강남으로 몰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다시 파락군이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강남 목동이 요새 최근에 많이 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재건축 규제한다고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규제 일변도로. 근데 오히려 이런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면은 또 풍선 효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보다는 풀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풀어준다는 의미가 지금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했잖아요. 그죠? 양도세 중과를 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됐죠. 그렇죠. 이제 4월부터 4월부터 시행하는데 시행이죠. 제가 볼 때 4월이 되면 오히려 양도세 때문에 집을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출구를 막아놓고 우리가 왜 질을 잡을 때도 이렇게 빠질 구멍을 놓아주고 쫓아야 되잖아요. 그럼 쥐를 놓치는 잡을 거 때. 아닌가요, 쥐를? 아닌데 빠지고 아니 이게 왜냐면 그런 속담이 쥐를 있잖아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담이 그거를 그 출구를 열어주고 쥐를 쫓아야지 안 그러면은 쥐가 발악을 하잖아요. 발악을 물잖아요. 아, 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구를 터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려면은 양도세 중과는 그럼 지금 쥐한테 물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제 지금 그런 형국이잖아요. 다주택자를 쥐로 비유하신 예.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큰일 날 소리 하시네. 큰일 날 소리. 그런 건 아니고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출구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양도세는 중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좀 출구를 열어주고 팔면 팔게 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일단 정부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자들한테 네. 세금을 더 강하게 매긴다고 하고 네, 그 사람들의 그 어떤 투기를 막는 그런 정책이니까 근데 만약 그걸 안 했다고 했을 때 똑같이 집값이 이만큼 올랐으면 그 무주택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왜 정부가 이 사람들을 가만히 놔뒀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보유세를 전에도 얘기했듯이 보유세를 높이면 다주택자들이 부담이 되니까 서민들한테 이게 전가가 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물량이 많아지는데 보유세 올린다고 이거를 전가를 못 시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월세 올리고 싶어도 물량이 많으면 이 세입자들이 다른 데 가지 물건 올린다고 그 따라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공급을 탄력적으로 높이고 보유세를 올리면 이게 세입자한테 전가가 안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만 했어도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대출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정작 돈 있는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거지. 현금 많은 분들이 현금 많은 분들이 사는 거지. 예, 실제로 보통은 이제 우리 서민들이나 네. 무주택 실수요자분들도 결국은 처음 내 집 마련할 때 네. 대출을 통해서 거의 사잖아요. 그렇죠. 대출이 네. 막혀버리면 물론 네. 이제 비율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분들한테는 LTV나 DTI가 조금 더 네. 허용이 되긴 하지만 뭐 현금 많은 사람들이야 어차피 그 대출 네네.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원래. 네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그 다주택자 잡겠다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은 또 늘렸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는 거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결국은 갭 투자를 더 양성하는 길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물기를 터주고 또 그게 이제 양도세 중과가 폐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은 좀 안 되게끔 그런 생각을 갖게끔 공급을 늘리면서 이제
보유세를 조금씩 높여가는 거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릴 권장을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전세제도만 없애도 사실은 전세가 사실은 10억짜리 전세인데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근데 1억짜리 다세대 빌라는 세금을 내거든요. 그렇죠. 사실 조세 형평성도 맞지 않는 거고 그리고 강남에 집이 많이 사는 것도 전세 끼고 사는 거잖아요. 현금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인데 전세를 갑자기 없앤다 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전세로 사시는 네네. 분들이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근데 그분들도 좀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되는 게 전세만 하다 보면 또 깡통 전세 위험성도 있고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경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갭 투자 때문에 갭 투자를 하게 그렇죠. 되니까. 충분히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무주택 실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이 전세가 나한테 유리한 것 같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꼭 유리한 것만 아니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측면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전세가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없앤다고 해도 사실 이상할 건 없는 거잖아요. 이상할 건 없지만 있던 걸 없애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유도를 해야겠죠.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집값이 좀 잡히지 않겠나. 예,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보유세. 물론 이제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가 가지고 있는 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걷는 비율을 좀 높이겠다 하는 네네. 게 상당히 위협은 되겠지만 네네. 사실 보유세의 그 수준이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올린다고 해서 네네. 뭐 간의 기별이나 갈까 그 사람들이 네네네. 뭐 꿈쩍이라도 할까 네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3주택부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가구 1주택이나 2주택은 사실은 실거주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금액도 좀 봐야겠지만 우리 장관님들 대부분도 1가구 2주택 분들이 많아요. 많죠. 사실 네, 그죠? 맞아요. 예, 사실 그것도 좀 우스운 네네. 이야기인데 네네. 예, 그분들은 뭐 다 네. 해명을 하시잖아요. 아 네네. 이건 뭐 부득이한 사정 네. 때문에 뭐 2주택이 됐다 뭐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네네. 진짜 네. 우리 일반인들도 1가구 네. 2주택까지는 네. 뭐 인정을 해주고 그렇죠. 예. 3주택부터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하자는 그렇죠. 얘기죠. 예, 좀 좀 징벌적으로 음. 누진 과세를 해서 좀 징벌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얼마나? 않겠나. 그거는 이제 좀 그 제가 결정할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아니 그래도 좀, 네? 좀 부담스러울 만큼. 어느 정도면 부담스러울까요? 정확하게 저도 얼마를 해야 된다는 거는 뭐 당장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예, 그런 거는 이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거래세보다는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죠. 예. 다주택자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네, 그리고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조금 네.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네. 그 최근에 또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네. 사실 그 신도시 택지 개발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건축을 좀 과감히 풀어서 서울에 공급을 늘리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그걸 풀어서 재건축을 늘리면은 그게 일반 분양이 많아져서 네. 사실 신도시만큼의 그 물량이 생기는 거잖아요. 수도권 쪽으로만 그 택지를 개발해서 하는 거 말고 기존에 있는 거를 재건축을 좀 더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목동을 예를 들으셨으니까 네네. 목동 재건축이 진짜로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서 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네네. 일반 분양 물량들이 생기고 그래서 공급 확대로 인한 네네. 어떤 뭐 가격의 안정이라는 네네.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질지 네네.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목동에 새로 많은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경기도나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 이때다 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네네. 경기도 집 팔고 다 서울로 또 뛰어들면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는 또 공동화가 되고 네네. 목동이나 그쵸. 이런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핵심 지역들은 다시 또 가격이 네네. 뛰는 뭐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가 드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차라리 집값을 좀 분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히려 좀 좋은 학군을 수도권에 조성을 하는 거죠. 꼭 강남, 목동만 갈 게 아니라 그런 수도권으로도 좀 많이 퍼져 나가게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집값도 좀 안정화되고 지금 정부 정책에는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겠지만 지금 강남, 목동으로만 핵심적으로만 몰리게끔 그렇게 제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분산해서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좀 다른 지역을 좋게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부동산 정책, 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고민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많은 또 현상들이 발생하기 그렇죠.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네. 학군에 대한 얘기는 저도 정말 필요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수도권에 학군을 충분히 좀 좋은 학군들을 만들어주고 하면 조금 더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네. 근데 또 우려되는 거는 수도권에
또 그런 좋은 학교들, 학군들을 또 만들게 되면 결국은 그냥 전체적인 집값만 또 끌어올리는 서울은 그냥 그대로 있고 수도권이 더 또 오르는 아 그래도 강남만 오르는 것보단 낫죠. 그렇긴 강남 하죠. 목동만 오르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거기에도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아,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는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만족할 수는 답은 없는 것 그런 같아요. 마음이나 생각들을 다 충족시켜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런 부분 있죠.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데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무주택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40대 건물주들과 함께 하시면서 같이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